자, 이번 시간에는 1의 7. 재발생의 형태, 재발생의 메커니즘. 그래서 우리가 단순 자극형, 집중형, 연쇄형, 복합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두세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 요 X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재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사고 원인.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요 재에서 이어지는 요 원인이야. 원인이 바로 재로 이어지는 요걸 단순 자극형 또는 집중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요 사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간접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어지는 이걸 연쇄형이라고 하죠. 연쇄형. 그럼 요 두 가지 합쳐져 있는 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되는 이걸 우리 복합형이라고 하죠. 복합형 했을 때는 이게 혼합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전에 우리 시험에서 실기 시험에서 요 그림이 세 가지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자, 이렇게 가로를 해놓죠. 다음 그림은 재발생의 메커니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그 단순 자극형 또는 집중형, 요건 연쇄형, 요건 혼합형 또는 복합형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우리 1차 필기시험에서는 요 그림이 주어지고 이게 뭐냐를 묻는 문제. 자, 이제 1회 8에서 재 구성 비율에서는 자, 여기 재가 구성이 되는 그 비율은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유념해서 꼭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해줘야 될 것은 숫자를 무조건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내용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인티와 버트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인티, 버트. 자, 그래서 1대 29대 300. 1대 29대 300. 요 숫자를 먼저 외우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논리적인 이론보다 이 숫자를 외우는 것이 더 우리 대뇌에서 뇌에서 더 빠르다 그래요. 더 오래 가고. 그래서 숫자를 외운다는 거.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 1대 29대 300. 버트는 1대 10대 30대 600. 이게 외워지죠. 그리고 자,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숫자는 한 번 외워두면 오래 가요. 그거 공부할 때마다 문제 풀 때마다 또 반복해서 외우게 되니까 결국 시험 때 자, 우리는 바로 그 합격점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한 3개월, 2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그때뿐이에요, 우리 대뇌는. 자, 여기서 1대 29대 300이다, 1대 10대 3대 600 이거 무조건 외운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보면은 하인트에서 오는 사망 중상이야. 그럼 여기 중상, 사망, 중상 폐지까지 들어요. 폐지. 자, 29라고 하는 요거는 29라고 하는 또 요 10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바로 경상을 나타내는 경상. 경상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인적 손실이 생긴 거예요. 인적 손실. 그리고 당연히 인적 손실이 생기면 이건 물적 손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물적 손실은 당연히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00, 1대 20대 300, 그리고 1대 10대 30, 요 300이다 30이다. 요거는 자, 무상의 사고. 상해는 없어요. 인적 손실은 없어요. 그죠? 인적 손실은 없고 사고만 발생되고요. 즉 물적 손실만 있는 거. 이게 330이다. 그리고 하이니티에서는 무상의 무사고는 없어요. 버트에서만 1대 10대 3대 600 이게 무상의 무사고. 무상의 무사고. 자, 아까 우리 얘기한 니어 액시던트, 아차 사고, 오염 순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외워두세요. 우리 시험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를 보면은, 요 하이니티에서, 자, 요 중상이 이해가 발생했다. 중상 이해. 경상은 몇 회? 여기 이해가 발생할 때 경상 2배니까, 그렇죠? 1대 29니까 2대, 자, X 하면 58회. 자, 경상은 58회. 이것도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자, 버트에서, 자, 요 사망이 5회 발생했다. 사망이 5회 발생했다. 중상이 5회 발생했다. 자, 경상은 몇 회 발생되냐? 1대 10이니까 50회가 발생된다. 이건 비례관계로다가 문제를 푸는, 비례관계 문제 푸는 거이 아니라 암산으로다가도 바로, 자, 답이 보이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의미 알아야 될 문제가, 자, 보통 똑같아요. 하이니티만 먼저 생각해 보면은, 여기 무상의 무사고야. 무상의 사고야.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를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신품을 구입을 해서 처음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잘 못하니까 처음엔 사고를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차를 구입하고 똑같이 운전면허를 같은 날 땄어. 근데 똑같이 땄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를 계속 내요. 근데 이 사고가 없어. B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처음에는 할 줄 모르니까 큰 사고 안 나죠? 무상의 사고. 다치지 않는 접촉. 패킹하다가 부딪히고 또 살짝 부딪혀서 몸은 다치지 않는데 차가 긁히고 차가 찌그러지고 이런 300회 정도의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내. 1년 이상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경상, 사고, 목이 삐끗하고, 그렇죠? 허리도 잠깐 삐끗하는 경상. 그 한 4년, 5년 지나면은 이제 사망 중상. 그때는 좀 겁이 없으니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결국, 우리가 요 1대 29대 3회 이걸 더하니까 330이에요. 330회 중에 무상의 사고를 없애야지 사고가 큰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래고 재해방의 4원칙. 별표 셋이죠. 그럼 재해방의 4원칙이 아닌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이 의미는 말 그대로예요. 손실 우연의 원칙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코스트는 정해진다. 우리가 사고 발생했을 때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인명사고 없죠. 인명사고 없으면 그만큼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공장이 불이 나는데 그 안에 사람이 10명이 죽었다. 죽을 수 있죠. 그 10명이 죽었을 때와 10명이 한 명도 인명사고 없었을 때를 비교하면은 바로 손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다. 손실 우연의 원칙이다. 두 번째, 원인 계기 원칙은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다는 원칙이죠. 원인이 없는 사고는 없죠.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다. 세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할 수 있다. 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 모든 사고는 대책이 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손실 우연의 원칙, 손실 필연의 원칙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재해예방 4원칙이 아닌 것은 손실 우연의 원칙이죠. 손실 필연의 원칙이 아니라, 자, 이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건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암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사고 방지 원리 5단계,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 사고 방지 원리 5단계. 이제 다시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주 중요해. 근데 여기 우리가 사고 방지 원리 5단계는 하이니티 이론이. 우리 지금까지 여기서 하이니티라고 하는 사람은 자, 여러 가지 어떤 학설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 시험에서 다 중요해. 그래서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다음에 5단계. 자, 1단계는 조직을 갖춘 것이다. 조직. 그러면 안전관리 조직을 갖춘다. 우리 법으로다가도 우리가 50명 이상이었을 때 1명 이상, 1000명까지 1명. 또 어떤 경우에는 500명까지 1명. 그 1000명 이상 넘어가고 500명 넘어가면 2명. 건설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공사 금액으로다가 120억 원 이상이면은 1명 이상. 800억까지. 800억 이상이면 2명. 700억이 추가될 때마다. 자, 이러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사장이 경영자가 안전 경영 방침을 밝힌다는 거. 자, 조직을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이건 전부 제1단계 조직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조직이 갖춰진 다음에 바로 사실이 발견이죠. 말 그대로예요. 위험 요인을 색출하는 거. 거기에 위험 요인을 색출하는 거. 어떤 위험 요인을 색출한다는 것은 어떤 작업을 분석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진단하고 사고 회의 기록을 조사를 하고 예, 뭐가 위험 요인인지를 위험 요인을 색출하는 위험 요인을 색출하는 찾는 이게 제2단계고 자, 이 제3단계 분석평가 말 그대로 분석평가 여기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예, 공정을 조사하고 예, 모든 요 분석이란 말이 어떤 자 그래서 요 위험 요인을 색출한 이 위험 요인을 분석 평가한다는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원인 규명. 자 이거는 사고의 직접 원인, 간접 원인이다. 자 이거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분석 평가다. 자 그러면 사고의 원인이 분석이 됐어요. 이건 직접 원인이다. 이건 간접 원인이다. 제4단계가 바로 시정책의 선정이죠. 시정책의 선정.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시정책의 선정. 이거는 바로 개선책이에요, 개선. 어떤 교육을 개선시킨다, 뭐 기술을 개선시킨다. 이 개선이라는. 자, 개선. 시정책의 선정. 개선시키는 원인, 요 간접 원인을 어떻게 개선시킨다, 요 간접을 어떻게 없앤다, 어떻게 개선시킨다. 그리고 요 시정책의 적용이죠. 특히 요 시정책의 적용. 3.2를 적용시킨다. 3.2를 적용시킨다. 자, 제가 간단하게 요 5단계 요 순서대로 이건 반드시 얻어야 되고요. 자, 요 안에 있는 요 내용들에 관계되는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건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다음 중, 자, 사고방지 원리 5단계, 제2단계인 사실 발견에 관계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발견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요인을 색출하는 거죠. 그리고 제3단계 분석평가에 관계되는 내용, 전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작업 공정 분석이다, 작업 분석이다, 뭐 등 해서. 자, 그리고 제4단계 시정책 선정, 인사 조정이라는 거, 인사 개선, 인사 조정 같은 말이죠. 그래도 뭐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 3.2를 적용시키는 요거네요. 요거네요. 다른 것들이 이해를 해주면 돼. 이해를 해주면 되죠. 3.2를 적용, 3.2라고 하는 것은 자, 엔지니어링. 다음에 에듀케이션. 다음에 자, 엔포스먼트. 그럼 우리 1차 시험에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다음 중 3.2가 아닌 것은 철자까지 외워둘 필요가 있죠. 찾아주면 돼. 이게 우리 말로다가 했을 때는 자, 엔지니어링은 기술이야. 자, 에듀케이션은 교육이야. 다음에 엔포스먼트는 동료 또는 뭐 규제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자, 3.2가 아닌 것은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 실기 시험에서도 3.2를 쓰시오 해서 나오죠. 근데 3.2를 쓰시오 해서 이건 뭐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엔포스먼트 내가 아는 거니까 그 별로 철자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막상 철자를 쓰려고 하니까 확실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만약에
영어로다 철자 썼을 때 여기 하나라도 틀리면은 우리 실기시험에서 그건 틀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다 써. 기술, 교육, 동료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공학에 들어가면 덮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피읍제 덮개. 일종의 방어장치 개념인데 위험한 그 개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서 사람이 손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근데 덮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덮개라고 우리 시에 써줘. 이거 틀리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걸 외울 때, 철자를 외울 때는 철자 쓸 때는 철자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제 1장 안전관리 개요와 관계되는 내용이었었고요. 안전관리 개요는 우리 안전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죠. 자, 이제 제 2장 안전관리 체제 및 운영. 안전관리 체제. 체제 및 운영. 그 안전관리 체제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조직이에요, 조직. 자, 거기 우리가 이래서 안전관리 조직 구비 조건 이런 것들은 우선 1차 시험 때 이해만 해두면 되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그 시간 때 이해만 해도 될 건 이해만 해두면 된다. 그러면 안전관리 조직의 구비 조건에서 틀린 것은 구비 조건을 설명한 것에서 틀린 것은 이건 사기적인 문제예요. 이해만 해두면 되고. 네 실기시험에 쓸 것이나 쓰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본 상태에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직 이제 외우려고 하면은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1차 필기시험은 4개 중에서 하나 맞추는 시험이고 실기시험은 이제 쓰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실기시험에서도 이걸 염두에 두고 1차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간략하게 설명하죠.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 종류를 쓰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같이 안전관리 조직의 구비 조건을 5가지 쓰시오, 6가지 쓰시오 이렇게 안 나요. 보통 3가지 쓰는 거예요. 3가지. 3가지 쓰시오. 자, 우리 앞에서 그 직접 원인의 불안전 행동, 불안 상태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불안전 행동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5가지 쓰시오. 이렇게 거의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 10가지가 있잖아. 오히려 1차 필기시험에서만 통과되면은 실기시험에 가서는 약 10분의 1로 다 내용이 줄어들어. 우리 1차 필기시험에 없는 내용이 실기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1차 필기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2차 실기시험에 함축이 돼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 여기 우리가 특히 이 조직 안전관리 체제에 관계되는 이것도 우리 1차 필기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 실기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럼 저희 구비 조건 이거 이해를 하면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되게 조직되어야 한다. 이거를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답이 보이는 문제죠. 자, 2번째. 조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가 갖춰야 한다. 요 조직이 어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줘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 룰로, 회사 규정에 제도적으로. 이것도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답이 보이는 문제. 실제 이와 같이도 나오죠.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자, 3번째.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다. 당연히 관리자다, 책임자다, 안전관리자다, 책임자다, 또 감독자다. 사람이 해야 될, 우리 법에서도 최소한의 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죠. 관리감독자 역할로서 틀린 것은 또 책임자 역할이 아닌 것은 안전관리자 역할이 아닌 것은 여기에 바로 뒤에 나오죠. 자, 생산 라인과 밀착된 조직이 한다. 이 조직이 생산 라인과 안전관리 조직은 안전원단 부서이므로 생산 라인과 밀착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이와 같이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바로 틀린 거죠. 자, 제가 얘기했듯이 이해만 해도 요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 요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자, 조직의 어떤 우리가 목적에서 보면은 조직의 목적, 안전관리 조직을 갖는 목적은
어떤 위험 요인을 찾기 위해서다, 안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뭐 여러 가지. 사실 실제 이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에 가서 조직의 형태, 바로 안전 조직. 안전 조직이 종류의 종류. 아주 중요하죠. 우리 교재에서도 별표, 자, 3개가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제가 어디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이제 별표 5개다. 3개 이상 5개. 이건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조직의 형태에 관계되는 것이 별표 5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직의 종류, 잠의 특성,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 단점이 장점, 단점 이걸 알아야 되고, 다음에 조직의 규모, 조직의 종류에 따른 규모. 자, 어떤 조직은 어느 정도 인원에, 회사 인원이 얼마 있을 때 적용이 되고, 요 규모, 요 3가지만 알면 돼요.